외국화는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외국환관리법에서는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의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지급수단의 귀금속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금은 외국환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은 외화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해외 주식은 외국환을 의미합니다. 외환관리법 제6조를 비상조치권 세이프가드라고 합니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금이나 달러 등을 정부가 강제로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발발하면 내국인이 보유한 외국환을 몰수할 것입니다. 외국환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97년 외환위기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금모으기 운동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상조치권이 발동이 되면 정부는 강제로 개인들의 지급수단과 귀금속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1933년 4월 5일 개인들의 금과 금지금 골드바 증서를 정부는 몰수합니다. 미국 정부가 만간 금을 몰수한 이유는 평가절하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위제도에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은 평가절하입니다. 예를 들어 금 1온스가 20달러였는데 40달러로 변경하면 달러 발행량은 2배가 됩니다. 평가절하를 하면 시중의 달러는 사라집니다. 달러 대신에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개인들의 금을 몰수하고 그린백을 발행합니다. 정부화폐를 발행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뉴딜 정책의 배경입니다. 코스피는 98년 7월 이후 급등합니다. 98년 7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자유화됩니다. 1994년 이전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한도는 10%였습니다. 지금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해외 자본 유입을 통제했습니다. 94년 12%로 높이고 95년 15%, 96년 4월 18%, 97년 5월 23%, 97년 11월 26%, 98년 7월부터는 100%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하게 됩니다. 2005년까지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는 자유화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자본거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2006년 기사를 보면 해외 직접 투자와 부동산과 달리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의 해외 거래소 투자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환 보유액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외국 환평형 기금과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입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 진짜 우리나라 외환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발생한 달러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상수지는 대폭 개선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외환 보유액은 크게 늘어나게 되고 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외환을 해외로 유출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제6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2022년처럼 고에너지 시대가 도래하면 외환을 과거처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에 비해서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전시, 사변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민간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정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도 1933년 개인들이 보유한 금을 몰수했습니다. 현재는 나라가 1순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개인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강력한 자산은 비트코인이 됩니다.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한 비트코인을 정부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큰일이 발생하면 정부는 이것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하지 않고 업비트, 빗썸 등이 보유한 가상화폐도 정부는 몰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개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탈중앙화라고 하죠. 평화로운 시기에는 탈중앙화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탈중앙화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18년 국내 가상거래소를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전쟁 시 정부는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로 개인들이 보관하면 이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도생이라고 하죠. 전쟁이 발발하면 각자도생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정부가 몰수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비트코인 ETF까지 출시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세상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사를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하지 말고 해외 주식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개인들은 해외 주식을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몰수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끝까지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비상조치권에 대해서 아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국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